네, 오늘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부터 공부를 할 텐데 3차 함수 하기 전에 2차 함수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2차 함수의 점검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 필기 프린트에 15페이지를 펴놓고 수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써놨어요. 3차 함수 하기 전 2차 함수 점검. 왜 2차 함수를 점검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수투를 거쳐서 어디로 갈 거냐면 미적분으로 갈 거예요. 미적분. 미적분이 직접범위죠. 여러분 책 이름이 미적분이잖아. 그치? 그럼 미분, 적분이 주인공이고 사실은 미분이 주인공인데 그 3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오죠? 2차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2차 함수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3차 함수 문제도 못 풀어. 알겠지? 주제가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2차 함수 fx, 자 이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근데 있잖아. 요 2차 함수가 자 1번 x축과 교점이 2개다. x축과 교점이 2개다.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냐면 판별식 b제곱이라고 해놓고 자 여러분 네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가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뭐냐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2개가 될 조건이에요. 그럼 있잖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이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 a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x축과 교점이 2개가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이겠죠? 이때 x축과 교점이 2개가 될 조건은 판별식이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 이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예요. 설명해 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하나다. x축과 교점이 1개. 그러면 x축과 교점이 1개다. 자,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가 0이면 돼요. 판별식이 0이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만약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일 테니까 교점이 이렇게 하나고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일 테니까 이렇게 x축과 교점이 1개가 되는 거예요. 접한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없다. x축과 교점이 없다. 교점이 0개. 자,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냐면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가 0보다 작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면 네, 이렇게 교점이 없을 것이고 음수라면 이렇게 교점이 없겠죠. 근데 원래 수능 문제는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2차 함수 언제 배워요? 2차 함수? 2차 함수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근데 2차 함수를 중학교 때 배우는데 고1 때 또 나와요. 고1 때 2차 함수가 또 나와. 근데 고1 때 배우는 2차 함수는 단원의 제목이 2차 함수가 아니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야. 물론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려줄게. 단원의 제목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2차 함수를 배워요. 근데 고1 때 2차 함수가 또 나오거든. 근데 그때 나오는 2차 함수는 단원의 제목이 2차 함수가 아니라 뭐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야. 여러분 이걸 봐봐라. 지금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2차 함수였잖아.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2개가 될 조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1개가 될 조건 이런 걸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식은 뭐가 나와요? 아니 갑자기 식은 판별식이 나오잖아. 그렇잖아. 근데 원래 판별식이라는 건 언제 나오는 거지? 판별식이라는 건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일 때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일 때 중근일 때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을 때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예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럼 있잖아 그 연결고리를 알려줄게.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 그러면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할 건데요. 그럼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한다는 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한다는 건 두 식을 연립해서 푼다는 뜻이거든. 이해되니? 선생님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자, 그래서 지금 2차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2차 함수고요. x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요거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거든요. 아니 그니까 이 교점을 구한다는 건 뭐야? 교점을 구한다는 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한다는 건 연립해서 푼다는 뜻이니까 이거 y 같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걸 풀면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러분 이거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근이 즉 이것을 선생님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판별식으로 말 그대로 판별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알겠니? 아, 근데 이거 있잖아. 그 가끔씩 보면 막 그런 친구들 있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3차 함수 할 텐데 막 이래요. 이거 있잖아. 질문 되게 많이 해. 이래. 선생님 근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2차 함수와 x축과 교점이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없다. 그럼 이게 이제 식으로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면 이거 fx가 항상 0보다 큰 거죠. 이 y값이 0보다 크잖아. 위에 있으니까 y값이 0보다 크잖아.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분명히 나중에 이런 거 질문해. 아, 근데 왜 0보다 큰데 이거는 왜 0보다 작아요? 막 이런 거 질문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판별식은 이 함수값이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판별식은 뭐랑 상관이 있는 거야?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상관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3차 함수를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거기 보면 이제 6페이지 갈 텐데 16페이지 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밑에 칸이 없어서 원래 15페이지의 맨 아래에다가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적어놨어. 알겠지? 똑같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로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이 3차 함수는 있잖아. 우리 미적분 고난도 문제에서 초월함수와 함께 같이 만나서 최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를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3차 함수, 4차 함수를 완전히 빠삭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고한 대로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백지를 줄 거예요. 백지를 주면 여러분들이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적으면 돼요. 그래프 그리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고. 알겠어요? 아, 원래 매년 하는데요. 그때마다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당황스럽네요. 이런 반은 처음이에요. 아직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쵸? 아직 나한테 막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아직 못 짓는 거지? 그치? 그래, 알겠어요. 네. 좋네요. 자, 그래서 좀 알려줄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선생님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를 그릴 거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이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것을 그려줄 건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알겠죠? 당연히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그럼 보면 3차 함수 fx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를 볼 거다. 됐나요? 자, 주제가 뭐예요? 단원의 이름이 미분이잖아. 그치? 네,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있잖아. 너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근데 그 2차 함수가 3차 함수의 도함수야. 그러니까 너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이게 주제야. 알겠죠? 도함수의 뭐를 이용해서? 부호를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했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원함수는 뭐 하죠? 증가하는 거죠.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는 감소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주제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3a의 x제곱 더하기 2bx. 그럼 a가 0보다 크니까 도함수인 2차 함수도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예요. 알겠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도함수는 우리에게 부호 변화만 정확하게 제공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도함수가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양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자, x축과 교점이 2개거나 두 번째, x축과 교점이 하나거나 즉 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축과 교점이 없거나
이거는 지금 누구냐면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알겠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 도함수인 2차 함수. 그러면 있잖아. 교육과정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라니까. 야, 너 도함수를 알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지? 근데 도함수가 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야 이거야. 자, 그래서 부호 변화를 보세요. 네,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원래 함수인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자, 이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는 뭐 할 거다? 증가. 증가하다가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에요. 미분계수가 0이에요.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접선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 자, 감소하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3차 함수를 만든다. 알겠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3차 함수 y는 fx. 극대점과 극소점이 존재해요. 알겠죠? 이 두 번째 개형은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거든. 그러면 원래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증가하다가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에요. 여러분 미분계수가 0이에요. 자, 그런데 미분계수가 0이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지 않고 다시 뭐 할 거다?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이야. 알겠죠? 이 경우에 자, 요 점, 즉 도함수가 x축과 접하는 점에서 원래 함수의 접선은 이 x축과 평행한 요 직선이 접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까지 요 내용까지 가려면 미적분에 나오는 변곡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이과이기 때문에 이미 변곡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쵸? 나중에 이제 변곡점 할 때 다시 자세하게 하겠지만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뚫고 지나가고 이게 실제로 접선이 맞아요. 알겠죠? 요건 이제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거 세 번째. 이 세 번째 2차 함수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네, 3차 함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할 거다. 알겠니?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낼 건데 식은요. 누구의 식이 주어질 거냐면 네. 도함수의 식이고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알겠니? 그럼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려면 즉 3차 함수가 극대점과 극소점을 모두 갖는 개형이 나오려면 그 도함수인 2차 함수, 이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자,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3의 2인 이유는 여기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를 3의 1라고 했기 때문에 3의 1을 쓰는 거지. 이 최고차항 계수는 내 문제에서 주는 숫자를 쓰면 돼.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예요? x축과의 교점이 2개니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으로 어떻게 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2개지. 좀 전에 했잖아.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2개일 조건은 판별식이 뭐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알겠어요? 네, 이거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요 3차 함수의 식을 알아야 된다면 이거 뭐 적분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요 이제 2차 함수가 이번에는 x축과 접하고 있어요. 그럼 x축과 접하는데 요 접점을 알파라고 하잖아. 그럼 요 접점을 알파라고 하면 자, 이제는 요 도함수는 뭐가 되는 거다? 최고차항 계수는 내 문제에서 주는 최고차항 계수를 쓰면 되고 x가 알파일 때 x축과 접하니까 x-알파의 제곱. 항상 접하는 점에서는 네, 제곱 2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판별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별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 누구의 판별식이냐면 요 2차식의 판별식이야. 알겠지? 판별식이 뭐면 된다? 0이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x축과 교점이 없어요. 그러면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냥 네 3a의 x제곱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3a의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요 위에 여기 이제 이건 누구에 대한 식이냐면 요 도함수인 2차 함수에 대한 식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개형이 세 가지야. 주인공은 3차 함수지만 이게 지금 단원의 제목이
미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분인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개형이 3개인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3차 함수가 뭐 극대점은 있는데 극소점은 없다. 뭐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치? 네, 극대점이 있으면 반드시 극소점도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증가함수는 요 2가지가 증가함수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야. 근데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도 된다 그랬어. 증가함수가. 알겠죠?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인 건 돼요. 자, 그럼 증가함수가 되는 경우는 요 2가지예요. 증가함수는 2가지이다. 증가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최고차 함계수가 이제 양수인 경우에 1대1 대응함수라고 하기도 해요. 1대1 대응함수. 그 다음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또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어떤 표현이 나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표현이 나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네, 요 표현이 이제 뭔지 알겠죠?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때 이 상황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요 2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자, 이때 도함수인 2차 함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니? 자, 그래서 만약에 3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만 증가함수가 가능한 거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뭐 증가함수다, 1대2 대응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그리고 여러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면요. 원래 모든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는 뒤집히는 관계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 여기다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이제 음수인 경우도 해봐야 되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는 이렇게 위로 볼록 뒤집어지는 거잖아.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직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직선. 그럼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4차 함수로 갈 텐데 17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또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야, 너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알았지? 너는 그러면 4차 함수도 그릴 수 있어. 왜냐하면 4차 함수의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거든. 그거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 할 말이 없네요. 자, 여러분, 네, 자, 하도록 하겠어요. 통째로 꼭 외워와야 돼, 다음 시간까지. 알겠니?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테스트지를 사진 찍어서 부모님께 전송하도록 하겠어요. 이 학생이 아주 이렇게 성의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외워오라고 몇 번이나 예고를 했는데 농담이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건 진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분노가 폭발하면 이제 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까지 미치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6페이지, 17페이지를 통째로 외워야 돼. 그래야 30번도 풀 수 있다고. 알겠지? 뭐 그럼 안 돼. 저 30번 안 풀 건데 닥치세요. 안 됩니다. 그래야 20번 또 이제 15번 이런 것도 잘 풀 수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7페이지에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선생님이 4차 함수 똑같아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거를 해줄게. 음수인 건 뒤집어지거든요. 그 밑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4차 함수. 자, 이번엔 4차 함수예요. 그래서 fx가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자, 요런 4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경우를 이렇게 볼 거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도함수. 그 도함수는 3차 함수예요. 그래서 4a의 x의 세제곱, 3b의 x의 제곱, 2cx 더하기 d. 아니 근데 a가 양수면 이거 4a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도함수인 3차 함수. 도함수인 3차 함수는 마찬가지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되는데 잘 생각해봐. 그
3차 함수의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 3차 함수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지만 지금 목적이 3차 함수예요? 4차 함수예요? 항상 제목을 봐야 돼. 지금의 목적은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그럼 여기에서의 3차 함수는 얘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4차 함수의 도함수로서 그럼 이 도함수는 우리에게 뭐만 제공해주면 되냐면 부호 변화예요. 도함수는 수단이야. 목적은 당연히 원함수겠지. 그러니까 이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얘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감소잖아. 알겠죠? 도함수는 항상 부호 변화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양상은 사실 부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 이게 도함수란 말이야. 도함수인 3차 함수. 이 3차 함수는요. 어디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럼 이렇게 경우 나누기 해야 되겠네. 3차 함수는 X축과 교점이 3개거나 2개거나 하나. 알겠죠? 네, 이렇게 빠짐없이 3개거나 2개거나 0개는 안 돼요. 3차 함수는 X축과 교점이 없을 수는 없어. 알겠니?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3개거나 아니면 X축과 교점이 2개라는 건 뭐예요? 한 번은 접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접하거나, 그 필기 순서 그대로 해줄게요. 요거 말고 뭐를 먼저 선생님이 거기다가 써놨냐면, 그러면, 네.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3개거나 2개거나. 근데 2개일 때 접점의 X좌표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접점의 X좌표가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2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2가지야. 알겠니? 자, 그 다음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요. 봐봐라.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하나일 수 있잖아. 근데 3차 함수의 목적이 있잖아. 3차 함수가 주인공일 때는 이 극대점, 극소점을 갖는 개형과 아까 이거 뭐였어요? 이거 미분계수가 0인데 극점은 아닌 점이었어요. 알겠죠? 네. 요런 개형과 아니면은 그냥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도 없이 그냥 미분계수가 항상 양수인 개형. 그러니까 만약에 3차 함수가 주인공일 때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떤 3차 함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3차 함수가 주인공이야? 4차 함수가 주인공이야? 4차 함수가 주인공이지. 그러면 4차 함수가 주인공일 때 3차 함수는 도함수잖아. 그러면은 도함수는 우리에게 뭐만 정확하게 제공해주면 된다? 부호 변화거든요. 그럼 부호 변화 관점에서요. 얘네 셋은 다 똑같아요. 같은 개형의 4차 함수를 만드는데 요 개형이라는 말이 뭐야? 대략적인 모양이야.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대략적인 모양이거든. 그럼 있잖아. 요 세 개는 다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요.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서 같은 개형의 4차 함수를 만들 거야. 알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 원함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은 다음에 수학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알겠지? 잘 들으세요. 여기에 이제 조금 있다가 절대값 씌우고 또 이제 첨점 얘기 들어오고 미분 가능성 여기까지 갈 건데 항상 또 선생님의 수업은 또 어떤 느낌이냐.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갑자기 니네가 졸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다. 괜히 하는 거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은 항상 이렇게 처음부터 들으면 그렇잖아. 2차 함수부터 했을 때 어때요? 별 문제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조금 쉽네 조금 졸고 일어나면 저쪽에 무슨 우즈베키스탄 언어나 이스탄불 언어 어때요? 이스탄불 언어 알아요? 모르잖아. 전혀 뭔 말인지 모르는 외계어가 적혀 있을 거다. 알겠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열심히 들으면 당연하지. 그렇겠군. 당연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96점 수능에서. 아찔하네요. 자, 96점. 자, 여기 보세요. 네. 축하합니다. 자, 미리.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럼 있잖아. 이게 이제 3차 함수가 어디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키냐면 X축과 교점에서. X축과 교점이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이렇게 이제 경우 나누기를 했어요. 3차 함수는 도함수니까 부호 변화만 정확하게 제공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 그러면은 이제 원함수는 증감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네,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미분계수 0이었다가 증가하다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었다가 감소, 미분계수가 0이었다가 증가.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W 계형이라고 부르죠. 자, 누구의 그래프다? 4차 함수의 그래프다. y는 fx. 그렇군.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알파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베타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도함수의 부호가 요렇게 변할 때 원함수인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원함수는 감소.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해요. 미분계수가 0이라는 뜻이야. 접선이야. 알겠니? 그런데요. 미분계수가 0이야.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니까 미분계수가 0이란 말이야. 근데 미분계수가 0인데 그 이후에 감소하지 않고 다시 뭐 한다? 다시 증가하는 요런 계형. 알겠어요? 이 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분계수는 0인데 극점은 아니죠. 그쵸? 미분이기 때문에 요 점이 조금 이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절대값과 함께. 알겠죠? 그때 또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와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이 원함수인 4차 함수는 어떤 계형이 되냐 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미분계수 0이었다가 또 감소하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또 칠판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림을 수정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미분계수 0이었다가 감소하다가 미분계수 0이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계형. 알겠죠? 얘네들은요. 다 같은 계형의 4차 함수를 만들어. 근데 이 계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디에서 증가하는지, 어디에서 극점인지, 어디에서 감소하는지 대략적인 모양 이런 걸 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요거를 보도록 하겠어요. 요거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형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이 알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도함수의 부호가 한 번만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알겠니? 그러면 4차 함수의 증감이 한 번만 변할 거다. 4차 함수의 증감이 한 번만 변할 거다. 자,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 자, 요 알파를 기점으로 해서 네, 감소하다가 미분계수 0이었다가 네, 뭔가 증가하는 요런 계형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은 요 극소점 하나밖에 없어. 아니, 당연하지. 이 도함수라니까. 도함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가 요거 하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는 얘네들을 다 싹 다 뒤집으면 돼요. 도함수까지 다 뒤집으면 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요 4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를 A라고 했기 때문에 도함수인 3차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4A가 되거든. 그러면 도함수인 3차 함수는 F'X죠. 그럼 우선요. 자, 최고차 함계수는 4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는 4A이고 알파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베타에서 X축과 접하고 있죠? 접할 때는 항상 중근.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번엔 알파에서 접해요. 그럼 알파에서 접하니까 F-X는 최고차 함계수 4A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여기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과 교점이 하나거든요. 그럼 X축과 교점이 하나일 때 자, 이때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면 최고차 함계수 4A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또 다른 인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함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2차 식이 더 곱해져 있는 건 맞는데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의 형태로 이건 허근을 가져요. 허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나요? 네, 끝. 됐나? 네, 그래요. 이런 형태는 어때? 왜 우리 그 3차 함수 중에
3차 함수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y는 뭐 x 세제곱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게 삼중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삼중근. 근데 만약에 요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삼중근이야.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삼중근이고 요게 만약에 알파잖아요. 그럼 요게 만약에 알파라면 그렇다면 이제 개형은 똑같아요. 증감이 한 번만 바뀌고 극속 값을 갖는, 알겠니? 근데 있잖아, 요거 조금만 정확하게 해보면 이게 지금 누구냐면 3차 함수야. 근데 3차 함수 y는 f-x거든. 그럼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요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만약에 x 세제곱이나 아니면 여기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4a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0에서 3중근이면서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나? 근데 이게요 0이 아니라 알파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주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알파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면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4a라고 했으니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당연히 있잖아. 그 원래 함수인 4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되는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걸 이제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걸 이제 열심히 외우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한꺼번에 풀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수학2를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뭐 하나 공부하고 예제 연습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게다가 또 우리가 풀 문제들이 다 기출문제라서 어디로 가냐면요. 필기 프린트 18페이지 오늘 나눠줬어요. 오늘 나눠준 거. 여기다가 뭐까지 같이 얹을 거냐 하면 이제 절대값을 같이 얹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18페이지에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미분 가능성, 그리고 20페이지에 점대칭, 선대칭까지 이렇게 하면 3차 함수, 4차 함수 때문에 문제를 못 풀 일은 없다.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내용들은 수능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알겠어요? 네, 딱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네, 이제 그 방법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우선 이제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요것만 지울게요. 거기에 18페이지를 보면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도 지울게요.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들은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 수능에 만약에 나온다면 두 가지예요. 거기에 두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 자, 첫 번째가 우변의 전체 절대값. 첫 번째가, 자, 이렇게 우변의 전체 절대값, 네, 써놨어요. 우변의 전체 절대값.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뭐 미분 가능성 얘기를 하겠죠. 자, 우변의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x축 아래 부분을 어떻게 하래요?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시켜서 걷어 올린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시켜서 걷어 올린다. 근데 있잖아, 물론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근데 물론 수능 시험장에서 이 원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장에서는 바로바로 해야 돼. 알겠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거기에서 봐봐. 근데 거기 선생님 그 필기 해놓은 게 흑백이라서 혹시 이제 요거랑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게 색연필이 여기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얘가 fx예요. 만약에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겼어.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만약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축 위는 내버려 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x축 위는 내버려 두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을 대칭 이동시켜서 x축 아래 부분 이걸 이렇게 x축 대칭 이동시켜서 걷어 올리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연도색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연도색 그래프가 이게 절대값 fx가 되는 거거든? 내 질문은 뭐냐 하면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원래 절대값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는 절대값을 없애지 않고서 풀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절대값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는 절대값이 없어져야 답이 나와.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값이 나오면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그 절대값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이야. 만약에 이걸 봤을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쉽네. 어차피 절대값은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라는 기호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절대값은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근데 국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영어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얘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알겠니? 이게요, 절대값을 없애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봐봐. 이 좌변에는 어때요? 좌변에는 절대값이 있었지만 우변에는 어때요? 절대값이 없어졌죠. 맞아요. 근데 이게 함수에서는 이 기법이 많이 쓰이지 않아. 주로, 요거는 뭐, 방정식 요런 거 풀 때는 이게 이제 도움이 돼요. 함수에서는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생각을 해봐. 함수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이게 3차 함수만 되더라도 이게 제곱하면 몇 차 함수가 돼요? 6차 함수. 그러면 절대값은 없앨 수 있지만 문제는 못 풀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함수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 알아야 되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제곱한다. 이건 주로 방정식 그런 데서 많이 쓰인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데 이거 이미 니네가 알고 있는 거야. 절대값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 범위를 나누는 거거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수나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수나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라고요? 마이너스랑 같이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거야.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즉 이거야. 이게 이제 물론 수능 시험장에서는 바로바로 해야 되지만 원리와 원칙을 알고 있어야 응용이 되더라도 거침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저기 보면은 지금 절대값이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을 없애야지.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수나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수나식이 0보다 작으면 뭐랑 같이 나와야 돼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랑 같이 나와야 되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한번 그려볼 거냐면 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릴 텐데 봐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다고 해봐. 이거 fx야. 그러면 마이너스 fx는 fx랑 어떤 관계가 있죠? 부호를 통째로 바꿨잖아. 그럼 부호를 통째로 바꿨으니까 fx와 마이너스 fx는 무슨 축 대칭 관계에 있어요?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fx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생겼다면 자,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요 하얀색을 자, 요 하얀색을 이렇게 x축 대칭 이동시킨 요 파란색 이게 바로 마이너스 fx다. 이해됐니? 그래서 그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는 봐봐. fx의 그래프를 그리래. 자, fx가 무슨 색이었어요? 하얀색. 요 fx를 따라가래. 언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fx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x축 위에, 얘가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면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이걸 따라가래. x축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따라가래. 그렇군.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근데 있잖아. 만약에 fx가 x축 아래에 있잖아.
그럼 fx가 x축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즉 요 구간이죠. fx가 x축 아래에 있는 구간, 요 구간, 또 요 구간이죠. 요 fx 하얀색, 요 fx가 x축 아래에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는 뭐를 따라가래요? 파란색을 따라가라고. 그게 결론이,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조금 있다가 최고 난도 문제, 이 첨점과 관련해서 나오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됐죠? 물론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알겠니? 절대값 fx가 있네. 이건 x축 아래 부분을 바로바로 걷어 올리면 돼요. 알겠죠? 하지만 공부할 때는 이게 범위를 이렇게 나눈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고 쉴 거냐면, 그럼 이번에는 18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x에만 절대값,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형태가,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이제 요 우변의 전체 절대값에 밀리지만, 수능에 나온다면 요 둘 중에, 알겠어요? 요 두 가지, 딱 여기 2번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2번은 아마 잘 못한 가능성이 높은데, 2번. 자, 너무 친절하게 거기다가 다 써놨어요. 근데 어저께 다른 지점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가 변곡점을 설명하고 있었거든. 변곡점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뚫고 지나가 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줬어. 얘 따라왔을 때의 접선이야 뭐 이렇게 해줬어. 근데 뭐 필기 너무 이렇게 해줬다. 그러고 나서는 이 흑백이잖아. 그래서 야, 니네 그 색깔 칠해 이랬거든요. 어머, 어쩜 그렇게 이거 색깔 하나 칠하는데 3분 걸려, 3분. 어머, 어쩜. 그래서, 아니, 너네 무슨 색깔 하나 칠하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 펜 있냐, 옆에 짝꿍한테 분홍색 있냐, 뭐 분홍색으로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또 그대로 막 이렇게 내가 너무 너네들은 너무 편하게 놔뒀어. 여러분. 자, 네, 자. 이렇게 몰랐던 거는 꼭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얼른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보시다시피 어디에만 절대값이 있어요. x에만 절대값이 있다. 자, 그래서 x에만, 절대값.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형태, 여기까지만 알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원칙은요, 다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 사실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하라는 것은, x가 음수인 부분은 버리라는 뜻이야. 지워버리라는 뜻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 자, 이 부분을 y축 대칭 이동시킨다. y축 대칭 이동. 끝이에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것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뭐냐 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만약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게 fx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거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렸어요. 어디를 선택하래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 이 노란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하라니. 얘는 사실은요, 이건 지워질 거거든.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 자, 이 부분을 무슨 축 대칭 이동시키래요? 이 부분을 y축 대칭 이동시키래. 알겠니? 그럼 여러분, 이 노란색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숨 멈추고 그렸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놈 새끼들아. 저기 보세요. 웃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함수예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거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이거 찍어서 엎었거든. y축 대칭인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식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함수인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 이게 설명이야? 너무 당연하다. 근데 우함수는 원래, 이 우함수라는 게 뭐야? 이렇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네, x를 넣으나 마이너스 x를 넣으나 함수값이 똑같으면 우함수인데, 너무 당연하잖아. 이게
그렇잖아. 됐지? 알겠니? 절대값 x와 절대값 마이너스 x는 똑같잖아요. 우함수인 건 너무 당연하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두 줄이면 돼요. 두 줄.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래 평가원 문제는요. 원래 평가원의 모든 문제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절대값을 내버려 두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절대값을 없애야 되거든. 근데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 두 가지밖에 없어. 제곱하거나 범위를 나누거나. 함수에서는 제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함수에서는 제곱을 안 하는지도 아까 알려줬잖아요. 너무 함수가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함수에서는 이제 이 절대값 아니 이렇게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그냥 나오면 돼요. 이렇게 f의 x 언제?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아니 0보다 작을 때는 뭐랑 같이 나와야 돼요? 이건 마이너스랑 같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알겠니?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릴 텐데 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뭐를 그릴 거냐 하면 y는 fx의 그래프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죠? 이 y는 fx거든요. 그런데 잘 봐라. 이 y는 fx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y는 fx의 그래프와 이 두 개는 x의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있잖아. 그러면 x의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있다. 그러면 y는 fx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 밑에 있는 함수가 되죠. 맞아요? 네. 그럼 y는 fx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 f의 마이너스 x인 건 알겠니? 됐니? 자, 그래서 이 하얀색을 다시 한번 또 숨을 멈추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시키지 마세요. 네. 나는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y는 f의 마이너스 x예요. 이해됐나? 이해됐나? 됐지? 네. 자, 그래서 이게 y축 대칭 관계 있잖아요. y축 대칭 관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즉 이게 y축의 오른쪽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구 따라가래요? fx 따라가래요. 알겠니?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fx를 따라가래요. 이거 따라가라고. 그러나 x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구 따라가래요? 파란색 따라가래. 알겠니? 그래서 파란색 따라가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만약에 요 상황이라면 어디에서 첨점인 것처럼 보여요? x가 0, y축 위에서 첨점인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미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미분 가능성 첨점까지 얹을 건데 그거는 10분 쉬었다가. 알겠죠? 네.